안녕하세요. 꿈이룬 공방 진혁쌤입니다. 오늘은 벚꽃 접시를 만들 거예요. 얘는 그때 다이소 이 용기를 활용을 해서 만든 틀로 만든 거지만 오늘은 틀 없이 만들 거예요. 대신에 이 부직포로 만들어진 꽃 모양 본이 필요해요. 짠! 힌트 보이시죠? 먼저 이 꽃 모양 본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그림을 평소에 많이 안 그리시니까 꽃 하나도 그리기가 너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그릇 같은 거 원형으로 된 그릇을 엎어 놓고요. 딱 지름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 간격이 꼭 정확하게 5등분 될 필요는 없어요. 모든 꽃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어느 꽃 한 잎은 되게 짧을 수도 있고 어디는 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꽃이 나오는 가장 높은 부분이고 이 지름만 벗어나지 않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이 원을 왜 그렸냐면요, 그냥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 그리다 보면 그냥 이렇게 막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이런 그릇에 담을 때 낮은 위치선까지밖에 음식이나 뭐 다른 내용물들을 담지 못하니까 일률적으로 비슷한 높이감을 찾으려면 이런 기본 선이 기준이 되는 선이 필요해요. 자, 잘라볼게요. 됐지요? 쌍둥이.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여기 약간 골이 더 들어갔잖아요. 얘는 원이 더 작았고 보시면 이렇게 나가는 선이 얘보다 조금 더 길었던 거예요. 그 차이인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변형 있게 그리셔도 되고요. 나중에 하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여기를 잘라내면 더 벚꽃 모양처럼 변할 수는 있겠죠. 자, 오늘은 이 모양으로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도자기 작업을 할 때 조금 도움되는 도구들을 하나씩 매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아크릴 재질인데요. 얘 두께가 0.5mm 정도 되거든요. 뭐 요런 거는 이제 1cm 정도 되는 두께도 있고 해서 이건 아크릴을 저희는 그냥 쫄대라고 하는데 약간 두께감을 평소에 이제 매번 밀 때마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점토 쪽 말고 여기 아크릴 위쪽에 손이 닿아서 아크릴을 얇게 밀어보겠다 생각. 아크릴은 절대 안 밀어지겠죠. 그 사이에 껴있는 이 점토가 아크릴 두께만큼 이렇게 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점토 밀 때 끝까지 넘어가지 않아요 했잖아요. 이거는 끝까지 넘어가도 상관이 없죠. 얘가 양쪽에서 버텨주니까 얇게 점여지는 거를 방지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쫄대를 사용하는 이유는 내가 이 접시를 여러 개를 만들 건데 접시가 두께가 다 각기 다르면은 상품으로 판매할 수도 없고 평소에 사용하기도 좀 불편해요. 그래서 두께감을 좀 맞추기 위해서 쫄대라는 아크릴 막대를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 방금 전에 만든 거 잘라볼게요. 칼은 수직으로 해서 반듯하게 잘라줄게요. 칼이 수직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어느 한 분은 되게 예민하게 얇아지겠죠? 경사면이 생기면서 그게 어떤 디자인에 의해서 의도된 거라면 상관없겠지만 오늘은 수직으로 해서 반듯하게 이렇게 잘랐어요. 자, 두께가 아주 고르죠? 이게 아크릴 막대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 오늘은 모아서 만드는 작업이에요. 저는 쇠 물레를
첫 번째 단계 이렇게 뒷면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끝에 부분만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린 거예요. 근데 대신에 안쪽에서 버티는 이렇게 받쳐주는 엄지는 점토를 절대 누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원하는 0.5mm의 두께로 점토를 밀었잖아요. 근데 얘가 꾹꾹 눌러버리면 지금도 손자국이 약간 나지만 이 정도는 상관없지만 안쪽으로 골이 생기니까 살살 들어 올려요. 약간 정말 천천히 종이를 접어보겠다는 생각으로. 근데 한 번에 확 접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이 되게 지글지글 지진나 버려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그냥 내가 모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작업만으로도 여기 있는 알갱이들은 이제 위치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삐짓고 서로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얘가 높이감이 이렇게 생기면 그때는 이렇게 서로 더 오밀조밀 모여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점토에 물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힘을 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얘를 꽉 잡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마찰이 심해서 버티면서 이렇게 모아지거든요. 움직이거든요. 이게 미끄럽다면 그냥 손만 이렇게 쭉 가겠죠. 야무지게. 그래서 나는 약간 더 경사면을 주겠다 하면은 이쪽을 하면 되겠고, 아니면 나는 위쪽에 두께감을 좀 보이게 하는 접시를 만들고 싶다 하면 얘를 더 세우는 거죠. 이렇게 다져주는 작업이 좀 몇 번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그냥 슬쩍 올렸다가 그 상태로 그냥 말려버리잖아요.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얘는 다시 들어 누우려고 해요. 애들이 단단하게 오밀조밀 모여든 상태가 아니면 얘는 점점 서로가 버텨주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들어 누우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런 약한 접합 부분, 이런 약한 부분들이 약간 얘네들이 이렇게 누우면서 얘가 벌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데가 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소소해 보이지만 야무지게 다져주는 작업이 좋아요. 하고 여기 날카로운 부분 유약이 먹지 않아서 나중에 되게 칼처럼 날카로워지니까 이 부분도 손으로 꾹꾹꾹꾹 살살살살 눌러서 잘 다듬어 주고요. 지금 굳이 완벽하게 이렇게 동그란 곡면을 만들어 주지 않아도 돼요. 얘는 완전 마른 상태에서 다듬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반 정도 이상 건조됐을 때 내가 얘를 만졌다고 해서 얘가 휘청거리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정도에서 스펀지로 슬슬 문지르기만 해도 지금 이렇게 손으로 막 날카로운 걸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도자기는 점토 건조 정도에 따라서 작업 단계를 좀 나누는 게 좋아요. 지금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끝까지 마무리까지 빨리 완성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중간에 딴짓하다가 오셔도 돼요. 아니면 이게 여러 개 작업한다 그러면 이제 나무판 같은 게 여러 개 있으면 이제 순서대로 하면 첫 번째 한 거가 이제 좀 마르고 있겠죠? 자, 금세 만들었죠? 여기에서 또 변형을 해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에서는 이런 모양밖에 안 되나요? 아니죠. 자, 두 번째. 어머, 이 평평한 게 이렇게까지 가능하단 말입니까? 제가 보여드리죠. 먼저 바닥을 한 이 정도까지, 제 손가락이 닿는 높이가 그 정도인 거예요. 모아 보겠습니다. 점토에 모아지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여기가 지금 엄청 아려요. 자, 생각보다 진짜 빨리 이렇게 모아졌죠. 이때는 처음에는 제가 이 점토를 누르는 힘은 없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얘네가 얇아지니까 이렇게 모아지는 거긴 한데, 얘네를 지금 넓혔던 애들이 좁혀지니까 오히려 더 두께감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께감을 약간 위로 모아주면서 약간 위로 보내는 방향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쉽게 잘 안 모여요. 자,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모아주는 작업을 했더니 짠, 이렇게 평평했던 애가 이렇게 섰어요. 벽이 엄청나게 섰죠. 얘는 화분으로도 가능하고 꽃 밥그릇도 괜찮아요. 요즘에 다이어트 많이 시작하시죠? 이제 봄이 활짝 이제 성큼 다가와가지고 옷이 많이 얇아지잖아요. 저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말만 하죠 뭐.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제 야무지게 만져주면 요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변형으로도 가능하죠. 밑에만 모아주고 위에는 넓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때도 그냥 확 넓히면 나중에 여기 다 찢어져요. 건조하면서. 얘들은 설득되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는 이전의 형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점토가. 그래서 충분히 설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다져주느냐에 따라서도 그릇의 강도의 차이가 엄청나요. 짠, 이렇게 여기 안에는 도장을 찍어준 거죠. 집에 저는 도장이 없어요. 근데 무슨 모양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이런 빨대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그 음료 파는 곳에서 이런 빨대 많이 보시잖아요. 이렇게 저으면서 먹고 여기다 이게 빨대 대용으로 빨아 먹을 수도 있는데, 이 모양이 완전 땅콩처럼 여기가 맞물린 애도 있고 생각보다 얘가 모양이 되게 다양해요. 핸드폰 배터리가 없대요. 얼른 찍어야겠다. 어떠세요?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문양 도구가 되죠. 이런 귀여운 장식으로도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은 점토를 모으는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된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냥 일반 이렇게 모양 같은 거, 얘가 별이 될 수도 있고 뭐 물고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그 모양은 무궁무진하게 경우의 수가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제 머릿속에 지금 무궁무진한데 여러분은 이 방법을 활용을 해서 어떤 형태들을 만들어낼지 무척 궁금합니다. 자, 오늘도 유용하셨나요? 오늘은 틀 없이 이런 모양 본 사용해서 활용을 해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꼭 부지포가 아니더라도 돼요. 그냥 일반 종이여도 돼요. 저는 이제 한번 작업을 하면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종이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먹잖아요. 그래서 형태가 변형되거나 종이가 찢어져요. 그래서 저는 부직포로 모양 본을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활용을 해서 만드는 방법 많이 소개할게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